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간밤 미증시는 유럽연합 관세 유예와 또 국채금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이에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모두 상승부를 켜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68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반도체 투톱과 또 2차 전지주들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파트너님께서 그동안 이러한 섹터들 눌렸을 때 공략해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이때 공략하셨었던 분들은 오늘의 반등이 더 반갑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오늘 기세를 몰아서 또 우리 시장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저항인 2650을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저항의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돌파해 줄 수 있는 돌격대장이 있어야 되죠. 기존에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들만 중심이 되면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은 숨고르게 하거나 또는 상승폭이 미진했던 그러한 시장의 1, 2등 주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중심이 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요. 그동안에는 어떤 수급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오늘 뭐 물론 2차 전지 쪽들도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그네들이 안 갈 때 결국은 기존의 주도 종목들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중심이 되면서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가니까 이쪽이 좀 쉬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자연스러운 어떤 숨고르기 과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뭐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면서 단숨에 2,700, 뭐 2,800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최소한의 저항을 돌파를 시켜주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만 잘 잡아준다라면은 다시 또 주도 섹터들 또는 서브 섹터들도 순환 흐름이 잘 연출될 수 있다. 특히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쪽들의 반등은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환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또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초반에 또 빠르게 전화 주셔야만 원활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사연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전반적인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포트폴리오 참여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사연까지 더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또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가 도착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님의 이 종목들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중소형주를 편입한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삼성전자 오늘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투톱 모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떠한 솔루션을 주실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메디텍은 이 레이저 미용기기 업체입니다. 또 최근에 업황이 좋은 만큼 또 같이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긍정적인 솔루션까지 받아볼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2차 전지 종목들입니다. 또 어제 살펴봤던 이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렇게 2차 전지 업종들을 종목들을 또 포함하고 있다는 점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 가운데 위치 같은 경우는 이 캠트로닉스의 자회사입니다. 또 해외 거점 마련을 또 이 업황 부진에 따라서 좀 연기를 하겠다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차 전지주들 또 오늘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또 각 종목들 어떠한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068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에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잘 봐주세요. 서동구 파트너님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매수를 하셨고 이제는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을 대응해야 될지 지금 고민인 상황에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또 한 종목별로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지금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내용을 받아봤을 때 삼성전자 45% 비중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봤는데 다른 것들을 보니까 뭐 거래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마치 이 방치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거의 뭐 50% 가까이 매수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전혀 상반되는 종목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건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그냥 뭐 저축하듯이 매수해 놓고 나머지들 뭐 조금씩 그냥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다가 꽉 물려버리니까 대처가 전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실 수밖에 없겠죠. 일단 종목 접근 자체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종목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뭐 이 손실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시장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죠. 삼성전자는 지난 그 2월 3일 날 58,000원 라인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 들어오기 전에 49,900원으로 연출이 됐던 이 작년 11월 14일에 이 저점 이거는 이제 와서도 안 되고요.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흔들릴 때마다 삼성전자는 하방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도 또 야 이거 또 5만 뭐 2, 3천 원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또 거래도 실려주면서 상승을 하고 또 지수의 중요한 포인트인 2,650 위로 올라서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여러 논란들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또 엔비디아에서 삼성과 관련된 뭐 코멘트도 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 바로 62,000원을 가기 직전에 이 저항대 57,000원에서부터 58,000원을 이제 안착을 해줘야만 우리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7,000~8,000원이 안착을 하고 곧바로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시간 조정이 걸리더라도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직전에 62,000원은 쉽게 넘어가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 다음 자리는 바로 요 7만 원과 69,000원 사이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뭐 한 6만 원대 후반이나 7만 원 정도, 그것이 뭐 시간상으로는 뭐 2분기냐 3분기냐가 아니라 뭐 여유 있게 그냥 뭐 빨리 오면 좋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또는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도 같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빠르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일정하게는 비중을 한 뭐 20, 30% 정도만 삼성전자를 편입을 시켜놓고 움직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라메디텍이라는 이러한 종목도 레이저 기술과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쪽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어떤 움직임들이 같이 나올 때 의료용 기기들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한번 뭐 치고 나갈 자리를 한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뭐 다른 것들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실적단을 한번 보시죠. 뭐 매출, 뭐 영업이익 계속 적자 지속입니다.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뭐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을 정도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비중이 뭐 12%인데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2만 주도 안 되는 거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몇십 주, 몇백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는 것도 힘든 거죠. 물론 이렇게 뭐 일순간에 거래가 들어와서 뭐 170만 주가 거래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반등시마다 매도하면서 종목을 교체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뭐 또 2차 전지 리튬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 뭐 관리 종목으로까지 이렇게 편입이 돼서요. 뭐 실적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동전주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뭐 분석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과감한 교체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위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라는 종목도요, 지금 다 실적을 보세요. 이 위치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 기업들의 실적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또 전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거래량들 역시 뭐 5만 주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따가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황금성이라는 부분, 뭐 유통시장이니까 언제든지 황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호가창이라든가 거래되고 있는 이 평균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빠져나오기도 힘들고요. 뭐 진짜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총 자체가 1,000억도 안 되는 이러한 종목들, 오늘 기준, 현재 기준으로 854억입니다. 접근하시는 거를 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아이비전웍스 같은 경우 종목도 이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아주 미미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지수는 2,7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현재 모습들을 보시면은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거래가 한번 실려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과정들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이제 누군가는 뭐 건드릴 수 있겠죠. 건드리면서 뭐 한번 푹 튈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정말로 기우제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거래 2만 주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저는 과감하게 이러한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거래량이 메말라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종목을 교체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또 종목별로 우리가 솔루션을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물론 뭐 주식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한다고 합니다. 엔터키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거죠. 뭐 30% 심지어는 뭐 60% 이상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을 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만큼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과감하게 제가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포트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사실 포트도 아니에요. 과감하게 저는 교체를 하고 뭔가 변화의 몸부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홀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가격대 뭐 현재 구간 잘 넘어가면 6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뭐 길게 보면 연말 뭐 또는 뭐 내년까지 보면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좀 더 홀딩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라메디텍 같은 종목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고용 같은 종목으로 오히려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용기기 관련한 이런 얘기 또 로봇 레이저 시술과 관련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의 매출이라든가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마무리 짓고 여기 하단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고용의 위치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충분히 뭐 비슷한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을 때 뭐 교체에 들어가면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리튬을 대신해서는 지금 원전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데요. 그러면 원전주 중에서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지금 뭐 여러분들께 뭐 두산에너비티를 들어가세요, 현대건설 들어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뭐 일진파워라든가 또는 뭐 한전산업이라든가 뭐 G2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대신해서 또 가격대를 기준해서 본다면은 제가 이제 준비할 때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6천 원대 초반 정도의 눌림목이 나와 준다라면은 YG 플러스 같은 종목으로도 관심 있게 교체에 들어가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아이비전 같은 경우에 대신해서 이제 조선주도 하나 좀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또 뒤늦게 중소형 조선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또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 급등한 이후에 숨고르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11,000원이라든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능한 자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실적이 수반이 돼준다라는 겁니다. 매출이든 또는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의 급증세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순간적으로 매수해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돼 주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IT의 대장주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를 갖게 되는 거고 또 원전 그리고 또 바로 조선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엔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로봇 또는 수술 관련한 이러한 쪽들 같이 자연스럽게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행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투자자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거래량이 적은 이러한 중소형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은 몇백억짜리 뭐 이러한 종목들의 투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를 해주신 만큼 또 파트너님의 관점과 그리고 이
투자 전략까지 가격들까지 함께 여러분들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688님 꼭 체크하셔서 계좌 운용에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또 파트너님의 솔루션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또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또 자금의 용도 등 다양한 사연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송 중에 또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 밴드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와 더불어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중에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에 입장하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또 투자 인사이트까지 같이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시아나 항공이요. 네, 12,800원에 10%거든요. 12,8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난번 19일 날 제가 네. 그 포트폴리오 이거 5종목 채택돼서 네. 상담 받았던 건데,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때 말씀하시기를 10,000원 돌파 확인하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네, 지금 그래서 돌파 확인하고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또 마침 이렇게 포트폴리오 상담 문의를 주셨던 분이 또 오늘 종목 상담 문의를 주셨네요.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아유, 그 포트 상담도 받으시고 이렇게 또 개별 종목으로도 문의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그때 어떻게 그 내용을 쭉 방송으로만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아우, 그럼요. 네. 네. 어떻게 뭐, 네. 그 내려가는 것도 조금 이렇게 멘토님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내려갈 때도 불안하지 않고 네네. 올라가는 거는 또 조금씩 이렇게 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때 파라다이스를 네네. 비중 축소하라고 하셨었거든요. 14,000원 내외에서 예.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조금씩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아. 이거를 아시아나 항공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네. 궁금해서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리가 이제 10,000원에 있으니까 그 자리가 안착이 되주 그 밑으로는 이제 안 깨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네. 결국은 올라왔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보면 조금 더 거래가 오늘 내일 수반이 돼주면 좋겠는데 이게 오늘 거래가 조금 부진한 게 조금은 찝찝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거래가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신호탄을 쏜 거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때가 이제 지난 22일이었죠. 요때도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저는 뭐 여기서 큰 그 흐름이 아니면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은 잡았고 이 주봉상에서 이 1,200원, 300원의 물량들을 조금 더 소화하려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 요 다음 자리가 11,000원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어설프게 매수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현재 갖고 있는 10% 비중 11,000원 정도 또는 뭐 11,000원 넘어가는 자리가 되면 거기서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또 밑에서 10,000원대 초반 자리가 또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하면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아니면 소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병행해 나가면 크게 뭐 손실 없이 뭐 수익으로도 전환되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아시아나항공 또 포트폴리오 점검을 받으셨던 분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의 솔루션대로 실행을 하셔서 또 이익까지 실현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번 종목도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네. 도와드릴까요? 예, 한국 항공 우주. 아, 네, 한국항공우주. 네, 그리고 네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86,000원에 30%. 86,0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 네네. 일단은 이익을 지금 실현하신 구간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은 뭐 조선 방산 원자력이 대세라는데 네. 이 한국 항공 우주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원자력 이쪽으로 뭐 갈아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전화 잘 하셨습니다. 파트너님 또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계신 분 같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습니다. 항공우주가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현대로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쫙쫙쫙 로켓포를 쏘면서 가면 좋은데 갈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좀 주춤주춤해요. 그렇죠? 네네네.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죠. 지금 항공주 내에서도 대전차라든가 또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뭐 좀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뭐 닥치고 사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천무라든가 뭐 이런 쪽들에 또 특화가 돼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 이 항공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수주 소식들이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못 나오고 있는 게 항공 우주예요. 또 공교롭게도. 네. 그렇죠? 네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컨센서스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잠깐 좀 보시면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35%, 내년에 이제 54%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43%,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현재 지금 10만 원대가 다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높게 보는 곳은 지난 5월 21일 날 NH투자증권에서 12만 2천 원까지도 목표가를 높이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이 신고가도 내고 다 그러는데 사실상 얘만 신고가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네. 이제 바로 요때입니다. 3월 18일 날 98,000원 슈팅이 나왔다가 이제 가격 조정 보이고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다시 또 96,900원까지 갔다가 또 주춤하는 모습. 그런데 주가가 항상 갈 때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을 보일 때 이쁘게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지금 모습을 보시면 사실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크게 이렇게 흔들렸던 자리가 있었어요. 급등을 워낙 네. 가파르게 했었으니까 급격하게 네. 가격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점은 계속 높여가는 모습이고 지난번 요 5월 달에 96,900원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데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횡보해주고 거래도 급감돼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아직 다시 또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이런 매도세를 소화시켜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하면 더 가기 위해서 멀리 뛰기 위해서 조금은 숨고르기 지금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격도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비중이 이제 30%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당연히 홀딩이고요. 바로 요 직전의 고점에 95,000원부터 96,000원 라인. 여기 라인이 쉽게 돌파를 못 해주면 거기에서 뭐 한 30% 정도라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또 신고가 돌파하러 가는지를 전체 비중 한 뭐 20% 정도를 유지하면서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걸 매도해서 뭐 조선주를 가고 원전을 가고 하는 것보다는 요걸 좀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오면 3분의 1 정도 이익 실현 그리고 그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IT가 됐든 또는 2차 전지가 됐든 뭐 조선이라든가 또는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요 놈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 좀 다 마무리가 됐네 또는 조정 보이고 있네. 그때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교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중을 좀 낮춰라는 네? 의견이시네요. 예, 비율만 조금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 네. 네. 네, 항공우주 현재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비중 축소 후에 일부 비중만 홀딩하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또 4월 21일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현재 이 매수가에서도 2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목표가 7만 원을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76,000원 라인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그렇다면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또 이제 SM 지분과 관련된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 쪽에서의 지분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뭐 크게 봤을 땐 이 엔터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뭐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뭐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BTS의 완전체, 뭐 세븐틴, 뭐 블랙핑크 뭐 아주 참 뭐가 되려면 이렇게 악재보다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JYP도 다른 엔터들에 비해서 못 움직였고 얘가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21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을 공략하면은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별로 그렇게 소리 없이 강하다고 그럴까요? 그냥 뭐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해주면서 1차 목표가 달성해 놓고 직전에 이제 고점대들을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요즘 시장의 특징이 종목들이 횡보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오고요. 또 횡보하는 듯하다가 슈팅이 나오면서 직전의 고점들을 하나둘씩 돌파합니다. 이 저항의 음봉의 자리, 이 8만 원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도 일정하게 물량들을 지금 소화해 주면서 만약에 거래가 한번 다시 또 실려준다라면 그건 한 2주째 횡보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정도 자리에서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신규 공략도 가능한 위치가 되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와 준다라면은 또 단숨에 8만 원을 또 향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또 한 단계 쉬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러한 종목을 오늘 사서 뭐 2, 3%, 뭐 4, 5% 먹고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뭐 공연을 비롯해서 앨범 판매량이라든가 좋은 긍정적인 뉴스들은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면서 일정하게는 홀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 또 하반기로 갈수록 공연과 또 음반 판매량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주셨고요. 또 지금도 신규 공략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현대제철이고요. 네, 현대제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7,000원에 20%요. 37,0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네. 요즘 좀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네, 제가 이거 보유한 지 오래돼서요. 어느 정도? 올해 안에, 네. 네, 21년도에 매수한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거 제 매수가까지 혹시 올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또 오래 가지고 계신 만큼 답답함도 크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 올해 안에 탈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네, 너무나도 뭐 한 14, 5년을 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10여 년 동안 정말 이제나 저제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뭐 철강 업종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의 가장 큰 뭐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도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발버둥을 쳐보려고 했는데 관세라는 폭탄을 맞으면서 또 지금 위축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정몽구 회장님이 아직 별세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현대그룹 전체의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대주주의 그런 어떠한 지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항상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는 이 장기간에 걸친 이 하락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하락의 어떠한 이 사이클 여기가 이제 반등 주었고 이게 만약에 원위치 이렇게 됐었으면 이게 아직도 멀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네. 아니라 이제 지금 월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저점을 그리고 여기 갔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여기서 하방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얘는 이제 최소한도 2만 원은 이제 저점이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코로나 때 뭐 12,400원까지 밀렸던 자리는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네. 2만 원에 대한 이 하방은 이제 잡아주면서 요 빨리 요 최근에 단기간에 이게 이제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연출이 되면서 63,000까지 간 이후에 하락했던 요 자리,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잡아주고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그 진통 과정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긍정적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돌아와서 줄 때 이 거래량이 아주 급증을 했었죠. 그렇죠? 네. 여기 하단을 네.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네. 다행스럽게도 요 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라도 죽었던 거래량이 나름대로 그래도 증가를 시켜주면서 뭔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비중이 뭐 10% 정도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 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텐데 비중이 네. 20%니까 조금 더 네. 홀딩을 하시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1차적인 저항은 어디에 있느냐? 이 저항이 여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요 35,000원 라인 공교롭게. 그리고 그 네. 자리에 이제 올라서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하다가 알래스카 유전 개발 참여 뭐 또 미국의 제철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뭔가 3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32,000원이 만약에 돌파되면서 3만 한 4, 5천 원 정도 가면 거기서 한 50% 정도를 매도를 하셔서 3만 원대 초반 자리가 오면은 그때 다시 채워 넣으시러. 네. 그러면 단가를 낮추고 뭐 예를 들어서 2천 주였으면은 2천 뭐 2, 300주라도 더 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35,000원이거든요. 예, 3만 한 4, 5천 원 정도 오면 그때 이제 매도 일부 했다가 밑에서 다시 네. 대응하는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오면 올해 안에 충분히 저는 이익도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현대제철은 35,000원 라인에서 비중 축소해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NHN KCP. 아, NHN KCP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450원에 10%입니다. 9,45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네네. 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게 뭐 올라가지도 안 하고 내려가지도 안 하고 그것을 먼저니까 혹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좋을지 아니면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저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글쎄요. 이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일단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 네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포스 단말기라든가 벤 사업 단말기라든가 뭐 PG사들의 이런 문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봐도 뭐 과거 TMF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또 홈플러스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 그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물론 뭐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비중 10%에서 만약에 오히려 비중 10%면은 몸집은 가벼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네네. 내가 물타기 한다 그래가지고 뭐 20% 되고 만약에 30% 되고 그러면은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네, 답답하죠. 또 안 그럼요. 올라가서. 더 힘들어지는 네네. 거예요. 그나마라도 비중이 10% 정도도 물론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그 네네. 흐름에서 이 주가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일단 8,500원, 9,000원 정도가 상단이고요. 요 7,000원에 대한 네네.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요 라인에서 뭔가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게 7,000원대 중반, 7,700원, 800원을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요 네네. 8,000원대 이상을 갈 수 있는 그 룸이 나오니까 저 개인적인 네네. 생각은 지금 9,450원, 나 이거 뭐 무조건 본전되기 전에는 안 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8,500원에서 9,000원 정도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차라리 매도해서 다른 쪽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500원에서 9,000원 예, 오면 예, 나온 예. 거면 매도를 하라 그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NHN KCP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8,500원에서 9,000원 라인에서 매도 후에 주도주를 공략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한 종목들 계속해서 자세한 솔루션 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과 더불어서 또 차트 그리고 파트너님의 관점까지 함께 업로드가 되니까요. 방송 중에 놓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 밴드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장 전부터 또 장 마감 후까지 계속해서 파트너님께서 핵심 이슈들 쏙쏙 뽑아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흐름도 함께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늘 상담 마쳐봤고요. 그럼 오늘 상담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 상담한 종목들 그래도 대부분 오늘 시장이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파트너님 역시나 이 반등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하고 또 눌렸을 때는 또 주도주로 공략해보자라는 관점 계속해서 끌고 가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시장이 하면서 이제 8,650도, 2,650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수가 계단식으로 올라왔고요. 그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 바닥에 있는 뭐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모습들을 끌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는 일정하게 자리를 딱 잡아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대형 군단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루칩이 있고 옐로우칩이 있단 말이죠. 이런 옐로우칩 군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이쪽들로 포진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2,450에서 2,500을 돌파할 때 또는 2,550에서 2,600을 돌파할 때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블루칩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들이 어떠한 뭐 정책적인 섹터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들로 잠깐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오늘 전화 사실 많이 왔는데요. S&T 에너지라든가 에코프로머티, 재룡전기, 알테오젠 이러한 종목들도 각각의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거나 또는 이등주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이번 주 초에도 그렇고 어떤 시청자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 심리적인 이런 것을 버티십시오. 최소한의 반등들은 나옵니다. 이번에 그저께 반등 나오고 어저께 쉬고 오늘 다시 또 반등 나오죠. 이 반등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이제 레이스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방을 잡는 반등. 그러면서 한숨 돌려놓고 이제 어떤 놈들이 옥석 가리면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아무리 내가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폭을 최소화시키면서 현금 비중이라도 조금 더 만들어 놓던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으시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 뭐 5일선 조정이든 21선 조정이든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체 전략이라든가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대응 전략이 지수가 2,700 가고 2,800 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된 섹터 내에서의 종목 선택이 안 되면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해서 손실만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 하방을 잡는 반등을 잘 이용해 보자.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또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들, 업종들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